국회의원들의 세월호 유가족 연대 단식이 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도 사흘째 단식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사류 국가에서도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연합이 문재인 의원 등 강경파에 휘둘리고 있다고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보도하겠습니다. 단식 39일째인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몸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고 의료진은 생명을 위해서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연결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른바 삼성 백혈병이 산재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속에서는 현안보다 자사 홍보에 열을 올리는 MBC의 뉴스를 짚어봅니다. 8월 21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39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는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몸 상태가 심각합니다. 단식 중단 요구를 완강히 뿌리치고 있는 데다 그가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이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에서는 연일 설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가족 요구가 선을 넘었다고 하더니 오늘은 의원들의 연대 단식이 사류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유가족 농성장에 있는 광화문 광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 카메라 연결합니다. 윤인아 PD. 네,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거부한 유가족들입니다. 어제 총회가 사실상 향후 대응을 논의한 자리였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네, 유가족들은 이곳 광화문 광장 농성장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계속해서 지킨다는 계획입니다. 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가족 대표단 회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안산 화랑유원진의 경기도 미술관에서 열리는 가족 총회가 이번 주 일요일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광화문 농성장에는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단식 중인 김용호 씨를 찾았습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한명숙, 최민희, 정청래, 우윤근, 전해철 의원 등이 광화문 농성장을 다녀갔습니다. 네, 39일째 단식 중인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몸 상태를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39일째 단식 중인 김영호 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의료진들은 전합니다. 김 씨가 농성하는 천막은 어제 저녁부터 내려져 있어 방문객들과의 만남도 차단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앉아서 방문객들과 인사를 나눴던 김 씨는 오늘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주치인 이보라 서울 동부병원 내과과장은 이 씨가 당장이라도 쓰러지거나 정신을 잃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며 현재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지만 생명을 위해서 당장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도 청와대를 방문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오늘은 청와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까지는 이제 항상 어떻게든 앉아 있으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계속 누워 계시고 이렇게 눈도 감았다가 떴다 이렇게 반복하고 계신 상황이고, 또 저 안에 지금 되게 덥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쳐놔가지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이제 계속 부채를 붙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버님은 이불을 지금 완전히 뒤집어 쓰고 계십니다. 유가족들이 처음부터 주장해왔던 방안 몇 차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을 연계하는 방안이 아니라 진상조사위에 바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만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는 최상위의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이 특위 밑에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치유기억 소위원회가 배치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바로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뜻합니다. 유족들은 이 진상규명 소위원회에 소속된 한 명의 상임위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상임위원회 자격은 10년 이상의 판검사 내지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야가 논의하는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문제는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요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새누리당 주장이 맞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민간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의 법학자 230여 명이 새누리당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그동안의 특별검사제의 시행을 보면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가 임명됩니다. 유가족들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상임위원에게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를 흔든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심판한다면 문명사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형사법의 근본 철학인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원재민 변호사는 유가족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단 유가족이 제시한 특별법에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 조사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고요. 사실 피해자를 조사위원회에 넣었던 법안은 새누리당에서 만든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지금 유가족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순직 소방관 연결식장에 가서 활짝 웃으며 기념사진 찍었던 의원이 있죠.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입니다. 이 김태호 의원이 오늘 사류국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유가족 연대 단식에 참여하는 게 사류보다도 못한 일이다, 이런 취지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새누리당 김태우 의원은 정의당 의원들의 동조 단식에 대해 사류 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대변인 김재남 대변인은 김태우 최고위원의 망언은 새누리당이 스스로도 사류도 안 되는 정당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304명의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과 김영호 씨의 죽음을 무릅쓴 39일 단식 앞에서도 뻔뻔한 정당과 정치인이 존재한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정의당 의원 전원이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데 이어 오늘은 통합진보당 의원 4명도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3일째 단식 중인 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야당 의원들이 단식 농성 중입니다.
네, 연대 단식이 확산되는 데 대한 여권의 불안이 반영된 말이 아닌가 싶군요. 시민사회 단체나 언론계 등으로도 연대 단식이 확산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곳 광화문 광장에는 3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영호 씨와 함께 동조 단식을 선포한 각계 인사들의 발걸음으로 붐볐습니다. 오전엔 전현직 언론인들이 동조 단식 선포 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을 비롯해 김종철 동아자유 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위해 전현직 언론인들이 다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인과 연극인에 이어 만화인들도 릴레이 동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노동, 종교, 문화예술, 법조계 인사 등 각계 대표들도 청와대 앞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호 씨의 단식을 멈추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도에서 서울까지 457km의 도보순례를 한 청년 NGO 단체 김미범 씨도 오늘 광화문 광장에 도착해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일반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해 동조 단식을 했습니다. 일이 발생했을 때야 조금 같이 이제 슬퍼했는데 저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아직도 힘들게 싸우고 계신 분들을 봤고 김영호 씨도 뵙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외신들이 와 있는 것도 많이 받고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희생자의 열을 달려고 김영호의 목숨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광화문에 나서 대화하고 제내려는 특별법을 결단하는 것이다. 더 이상 청와대의 미신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다. 네, 그리고요. 세월호 CCTV 예정대로 내일 공개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이 내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상영됩니다. 현재 CCTV 영상은 4월 10일 0시 1분부터 사고 당일인 4월 16일 8시 30분까지 복원된 상태입니다. 내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는 실종자 가족들과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5일과 사고 당일인 16일치 이틀치 영상이 상영됩니다.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영상은 오전 8시 30분까지만 저장돼 침몰 전후 상황은 당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 유가족 농성장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이 검찰 수사관과 취재진, 정당 관계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 5명에 대해 검찰이 구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속영장 청구된 5명 모두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갔습니다. 언론이 이 사안에 주목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언론 보도 비중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 여야 의원 5명 어쨌든 모두 법원에 나갔습니다. 구속 여부 언제 결정됩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 의원, 신하균 의원, 신계른 의원, 새누리당의 조현영 의원이 차례로 출석했고 인천지법에는 새누리당 박상원 의원이 나갔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이 지나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전 5명의 여야 의원들에 대해 오늘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도록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구인에 나선 오전 유일하게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있던 신하균 의원은 구인장 집행을 놓고 검찰 수사관과 약 2시간 정도 신경전을 폈지만 결국 자진 출석했고 김재윤, 신계른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다가 오후 자진 출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출석 의지를 밝히자 한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영 의원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현영 의원과 함께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강호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국회가 의원 불체포 특권을 위해서 방탄국회를 소집했다는 비난이 있었는데요. 의도야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방탄국회는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명분으로 방탄국회를 열었다는 여론의 비난이 워낙 거셌고
검찰이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5명의 강제 구인 시도라는 소강수를 뒀기 때문에 방탄국회는 되지 못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임시국회 소집을 방탄국회라고 비판한 새누리당은 강력 규탄하는 한편 검찰의 강제 구인 시도를 또 다른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타깃 수사를 해온 검찰이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상 유례없는 강제 구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의원회관의 CCTV에 대한 분석 작업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조정식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한 달이 훌쩍 넘어 방어 준비 시간이 충분했지만 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해선 검찰이 정광석과 같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언론의 시선이 국회의원 구인 시도로 쏠렸습니다. 워낙 이례적인 일인데다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선출직 공무원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5명이나 동시에 강제 구인을 시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앞서 검찰이 그제 심야에 의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한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 즉 특별법 이슈를 사정정국으로 덮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방송들은 구인 시도가 이루어지던 의원회관에서 생중계를 하는 등 보도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의원들의 구속 여부에도 관심이 크게 쏠린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이 특별법 재협상안을 거부한 뒤의 정치권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뭘 했습니까? 네, 민주연합은 당분간 유가족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유은혜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금 당장은 협상을 재개할 수 없는 전략적 냉각기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 의원들은 오늘 계획했던 긴급 의원총회는 일단 미뤘습니다. 대신 유가족이 농성 중인 국회와 광화문, 안산 등지를 찾아 의견을 더 듣겠다고 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비공개로 당내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는 건가요? 네, 새누리당은 오늘도 유가족 측과 접촉하지 않았고 여야 특별법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를 감싸는 한편 문재인 의원 등을 강경파로 규정하고 강경파 때문에 합의안이 추진되지 못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무책임한 당내 강경파의 비판을 받으면서 유가족을 설득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며 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힘들어도 재협상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김현숙 대변인은 여야 합의안이 사실상 파기한 상황에 대해 야당이 유가족들과 너무 밀착 관계를 가져왔던 것에 대한 역부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과 유가족의 소통이 문제였다는 투였습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에게 나서달라고 하고 있죠. 청와대에서 반응이 안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이나 야당 측에서 박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데 대한 답이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오늘로 39일째 단식 중인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의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검찰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은 헌신짝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현직 검사를 청와대로 데려가는 편법이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 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공약은
현직 검사의 법무부 파견뿐만 아니라 편법으로 이뤄져 온 청와대 파견도 근절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뒤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공약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1년 반이 지나도록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박 대통령은 현직 검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내정했습니다. 임기 초 이중희 당시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불러들인 이후 벌써 10명째입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현직일 때 내정하고 사직 처리가 된 뒤 임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습니다. 심지어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 중 2명은 다시 검사로 복귀했고 또 다른 1명은 복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96년 문민정부 때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검사로 복귀하는 편법이 사용돼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모두 9명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갔다가 이 가운데 8명이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는 22명의 검사가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가 모두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내정자를 포함해 10명인 박근혜 정부는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간 대비 가장 많습니다. 같은 기간 노무현 정부 때는 3명, 이명박 정부 때는 9명이었습니다. 법무부 파견 검사의 수도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검사가 실제로 맡았던 법무부의 직책은 약 70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70개였고 올해도 4월 말을 기준으로 약 68개의 직책을 검사가 맡았습니다. 검찰과 정권의 고리를 끊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은 경제민주화와 마찬가지로 흔적도 찾기 어렵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고 황유미, 이수경 씨가 2심에서도 산업재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발병 원인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체계 속에서 피해자들이 값진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패소한 다른 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법원은 증거에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입증의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구부는 오늘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똑같이 원고들 중 일부에게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황유미 씨와 이수경 씨가 삼성반도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벤젠과 전리방사선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두 사람의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소송을 낸 김은경, 송창우, 고 황민웅 씨에 대해서는 황유미, 이수경 씨와는 달리 백혈병의 발병 원인으로 인정되는 물질에 업무 중 노출됐다는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 3명은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은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황유미, 이수경 씨의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패소한 3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분들의 백혈병이 직업병, 즉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오늘 산재 불승인 판단을 받은 3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반올림은 이어 현행 산업재해법이 피해 사실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 측에서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자와 유가족들이 산재를 증명하기 어려워 산재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법원도 이번 사건은 재해 내용과 발병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 책임자인 원고들이 증거에 접근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내놓고 나가지고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고 해야지 아무런 자료도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사선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지난 2009년 숨진 김경미 씨의 산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정확한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상고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피해자 측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물류창고 대형 화재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한번 화재가 일어날 때마다 1,000억 원대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숨지는 사람들도 여럿입니다. 재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물류창고에 돈 내고 물건을 맡긴 죄밖에 없지만 손해를 배상받지 못합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운영업체는 화재로 망하게 되고 돈 있는 건물주는 법원이 책임을 면해줍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도 국회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2008년 서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 사건 피해자들이 건물주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축산업을 하는 강윤미 씨. 윤미 씨는 오늘 생업을 제쳐두고 서울에 올라와 서울고등법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에 발생한 서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 사건의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가 오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서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는 8명의 사망자와 총 1,000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윤미 씨도 이곳에 7억 원가량의 축산품을 맡겼다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당시 윤미 씨는 화재 소식이 충격이었지만 한 달에 200~300만 원을 지불하고 물건을 맡겼기에 냉동창고 측에서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유통업자이기 때문에 수입업자한테 물건을 사서 보관하면서 빼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불이 딱 났다고 했을 때 하늘이 노랬지만 그래도 보험이 들어있겠지 당연하게. 하지만 윤미 씨를 비롯해 당시 물건을 맡겼던 냉동창고 고객들은 물론이고 유가족들도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 냉동 물류창고 운영업체와 관리업체는 지불 능력이 없어졌고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윤미 씨와 몇몇 피해업체들은 운영업체, 관리업체와 함께 건물 소유주인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이겼습니다. 강 씨 등은 건물주인 국민은행으로부터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영업체와 유지보수업체는 이미 도산했거나 껍데기만 남은 상태여서 이들 스스로 항소조차 하지 않았고 국민은행만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건물주 국민은행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화주로서 뭐가 보상을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냐 없냐라고 보는 거는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그 건물주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국민은행으로 돼 있었어요, 거기에. 집주인이 있는데 그 자기 집에서 불이 났는데 집주인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피해자들은 건물주를 제외한 운영업체와 관리업체의 잘못을 법원에서 확인하고도 배상을 못 받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1심 이기고 그 희망으로 더 살았어요. 더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도산하면 안 된다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압류당하고 풀고 압류당하고 풀고 이러면서 끝까지 버텼어요. 이길 거라는 확신 하나 때문에. 힘들어지면서 오랫동안 다녔던 직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직원들도 오늘 소송권 결론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나마 버텨줬던 직원들이. 앞선 소송에서 건물주 국민은행에 패했던 유가족들도 이번 판결에 기대를 걸었다가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배상은커녕 소송에 져서 상대방의 비싼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유가족들입니다. 저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안 된대요. 안 되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그러면
저는 국민에게 패소해서 변론비를 내잖아요. 우리는 이미 5가족은 변론비를 내고 이 2가족은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기면 재판에서 또 이겨서 같이 갈 수가 있대요. 이 사람들은. 강 씨가 소송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강 씨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사회제도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저희들도 한 달에 몇 배씩 내고 보관을 했었어요. 물론 큰 회사는 뭐 몇 천씩 보관료를 냈겠죠, 한 달에. 남의 자산을 그렇게 많이 보관하면서 돈을 받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잘못됐을 때 책임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험을 정부에서 의무화를 안 시킨 정부가 저는 너무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돼요. 우리한테 책임보험 강요하듯이 그렇게 만들었어야죠, 정부가. 물류 창고업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에는 책임 보험을 들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피해를 우려한 물품 보관 의뢰자들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사가 꺼리는 형편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책임 보험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5월에도 1,0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낸 냉장 창고 화재가 경기도 안성에서 일어났지만 여전히 책임보험제 도입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상암 시대를 맞은 MBC 뉴스에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들도 축하와 기대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MBC 하면 신선한 느낌도 있고 뭔가 정확한 느낌도 있고 앞으로 지금처럼 계속 쭉 더 확실하고 정확한 뉴스. 새 동지에서도 공정한 보도와 그리고 문화 전반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힘써주세요. MBC 화이팅! 상암 시대를 맞아 MBC 신사옥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각광받으면서 도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쓰레기 매립지라는 이유로 외면받던 땅 상암. 하지만 보시다시피 완전히 탈바꿈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상의 개그우먼과 꽃미남 배우가 만나자마자 결혼식부터 올립니다. 타이틀에서부터 가상 부부가 소감을 털어놓는 형식. 심지어 잔잔한 재미를 주는 자막까지 우리 결혼했어요 그대로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특히 발달돼 있는 일본 민방이 출연자만 일본 연예인으로 바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을 도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학생 고 이승연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가 오늘 아침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황이 한 사람의 한국 신자를 위해서 직접 세례 성사를 집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세례명은 교황과 같은 프란치스코로 정해졌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재욱, 옥도경 전 사령관을 정치관의 특수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등 모두 21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조사본부는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 SNS 이용 내역 등 총 78만 7천여 건 가운데 0.9%인 7천여 건이 정치관여 행위로 나타났으며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육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후임병을 때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군법원은 남상병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고 이에 대해 군검찰은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넌 정말 예뻐 근데 그뿐이야 내 가슴에 중요한 게 없는 걸 이 년 전 오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는 단체가 장애인 등급제와 의무부양제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등급제는 없앨 수 있었지만 부양의무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장애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장애인 단체가 그동안 2년 동안이나 없애라고 요구하면서 농성을 해왔다고 하는 이 장애인 등급제 그리고 부양 의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우선 장애인 등급제를 보면은 장애인들을 의학적인 기준만으로 등급을 매겨서 복지 서비스를 차등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등급을 매긴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요. 또 2중, 3중으로 복합적인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부양의무제의 경우는 빈곤층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직계가족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또 어떤 기준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이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기초생계비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단체가 바로 이 제도를 없애라고 광화문 사거리 지하보도에서 지난 2년 동안 농성을 해왔습니다. 네. 그 농성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한 가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이거는 올해 정부가 올 초에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2016년부터 종합판정체계를 적용하기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양의무제 같은 경우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애인연대는 오늘 농성 2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이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장애인연금을 월 20만 원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단체 요구사항이 될 텐데요. 오늘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사지 프랜차이즈 더 푸시업이라고 있어요. 예. 네, 이곳이 본사가 슈퍼 갑질을 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을 지키는 위원회, 을지로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마사지 프랜차이즈 더 푸시업의 가맹본부 본사라고 하는데 본사인데요. 본사가 퇴폐성 광고를 제작하고 그 제작비의 광고 제작비의 50%를 기존의 가맹점들에게 부담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고발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가맹점들의 사전 동의 이런 것들도 전혀 없이 그냥 광고를 일방적으로 만들고 그렇지만 비용은 가맹점들에게 부담시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비용 부담도 부담이지만 가맹점들이 이 광고 때문에 마치 거기가 퇴폐업소인 것처럼 오해받는 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참석자들이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가맹점 사이에 거리 제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더 푸시업 경우에는 매우 좁다고 하더군요. 예, 겨우 10m입니다. 이것도 네. 본사 슈퍼 갑질 중에 하나로 오늘 소개된 부분입니다. 본사는 10m 영업지역 설정이라는 계약 조건을 가맹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업지역 설정이라는 것은 일정 구간 내에 가맹점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와 제과점 같은 경우는 500m가 있고요. 또 피자 같은 경우는 같은 피자 업체가 1500m 안에는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 푸시업의 경우는 겨우 10m인데요. 사실 이렇다면은 영업지역 설정의 취지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비웃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오늘 을지로위원회가 공개하면서 푸시업 가맹본부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아이스 버킷 챌린지 예. 열풍이라고 하더군요. 국내에서도 이 시도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말로 풀자면 양동이 속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자 뭐 이런 건데요. 루 게릭병이라고 온몸이 마비되는 신경계 질환 환자, 이 사람들을 돕자는 모금 운동이 바로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가자는 양동이에 담긴 얼음물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다음 이걸 할 사람들 3사람을 지목하는 그런 건데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다 올리면 나머지 3명 지목받은 사람들이 24시간 안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100,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를 기부해야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얼음물도 뒤집어 쓰고 기부금도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돼서 유명 인사들이 많이 했고 한국에서 얼마 전에 최근에 상륙해서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얼음물이에요? 예, 얼음물을 뒤집었을 때 느끼는 피부의 느낌, 이게 루게릭병의 고통을 그나마 좀 가깝게 체감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얼음물을 뒤집어 쓴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들이 하고 있고 어제는 두산의 박용만 회장 이런 사람들이 아들에 부어주는 얼음물을 맞았습니다. 희귀병 환자를 돕는 거니까 뭐 많이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좀 너무 재미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연예인 홍보 쪽으로 흐르는 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 중에는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이 오늘 했고요. 또 김무성 대표도 내일 의원 연찬회 자리에서 한다 이런 기사가 일단 났습니다. 그런데 희귀병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세월호 특별법의 교착 상황, 여기에도 좀 여당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변희재 씨 소송 관련 기사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 김미화 씨가 제기했던 소송에서도 변희재 씨가 패소를 했더군요. 예, 변희재 씨는 오래전부터 김미화 씨에 대해서 친노 종북 좌파다 이렇게 비방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참다 못한 김미화 씨가 지난 1월에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고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한테 변 씨는 800만 원, 그리고 변 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라는 회사는 500만 원, 이렇게 총 1,300만 원을 김미화 씨한테 지급해라 라고 하면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는 변 씨가 앞으로도 이렇게 근거 없는 종북몰이를 계속할 경우에 형사 고소까지 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발생한 산사태, 여기 한국인 피해자가 확인됐군요. 그렇습니다.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 오늘은 한국인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75살 한국인 안모 씨인데요. 토사에 파묻혀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고 아내 72살 정모 씨는 다행히 구조가 돼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 부부는 특별 영주권자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히로시마 산사태로 사망자는 현재까지 39명, 실종자는 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골프 때문에 입방아에 올랐는데요. 예. 이번에는 바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휴가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습니다.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된다는 말씀 제가 어제 드렸었는데 어제 저녁에 도쿄에 있는 총리 관저로 잠깐 왔다가 다시 휴가지로 떠나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폭우는 그쳤지만 지금 실종자 구조 또 복구 작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휴가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왕 내외가 자기들은 휴가를 취소한다라는 발표를 하니까 그때서야 아베 총리가 부랴부랴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것은 여론이 아니라 일왕을 의식한 행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겨울 부채, 여름 화루를 쓸모없는 물건이라지만 가을비도 참 쓸모없는데 가을 폭우가 온다고 합니다. 고추 참깨 말리기가 쉽지 않아 걱정입니다. 목숨을 건 단식 소식에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거부 소식이 이어집니다. 302인의 희생자 위에 또 다른 죽음이 더해지는 비극은 피해야 할 텐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통령은 38일 단식에
김영호 씨 면담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차가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심의 범람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걸까요? 지난 12일 뉴스K는 IMF 때 근무오기 운동의 결과로 생겨난 공익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의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쓰이고 또 하루 1시간 상근을 하는 상임이사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의 연봉이 6천만 원, 그런데도 이를 봉사라고 한다는 사실과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재단 측에서 정정보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뉴스K는 보도의 잘못이 확인되면 언제든 정정하고 사과한다는 기본 방침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고 세심하게 당시 보도를 살펴봤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보도에서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보도의 핵심인 법인카드의 경우 이세중 상임이사는 친구들, 교회 지인들과 업무와 무관하게 수차례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고, 정태길 사무국장의 경우 법인카드로 이사장 선물용 건강식품까지 구매한 사실 역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내용은 확인된 대로 의심스러운 부분은 의혹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세중 상임이사가 하루 1시간 상근을 하고 연봉 6천만 원을 받는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입니다. 재단 측은 이세중 상임이사가 유무선 업무 연락도 하고 수시로 외부 행사도 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까지 다 근무로 치자면 저는 하루 18시간은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가 외국 출장에 부인을 동반했고 항공료 이외의 체류비에도 재단 돈이 들어갔습니다. 못다한 말은 추가 보도를 통해 할 예정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